안녕하세요. 글리치입니다. 드디어 부의 법칙이 마지막 편입니다. 일단 부의 법칙에 들어가기 전에 이벤트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올린 영상에서 부의 법칙 파트 3에서 굉장히 긴 영상이잖아요. 39분짜리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 맨 마지막에 구독자 1000명 이벤트 공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응모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오만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부터 공지를 하고 시작합니다.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만의 비전 보드를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학원도 만들어 드릴 텐데 각각 한 명씩 일주일 동안 제가 이메일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일 남았겠죠? 그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비전 보드와 자신이 원하는 학원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각각 한 명씩 뽑아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비전 보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두 가지 버전을 만들 거예요. 하나는 그분만을 위한 특별 버전을 만들 거고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를 다 제거한 채로 제 채널에 올릴 수 있는 영상으로 그리고 학원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괜찮으시다면 많은 응모 바라겠습니다. 자, 부의 법칙 14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14장 자신감을 가져라입니다. 어떤 증권 중개인이 다양한 각도에서 부의 법칙을 연구해 봤대요. 그리고 고객 중에서도 부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을 관찰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많이 읽었는데 그 한마디 요약이 바로 자신감이었다고 합니다. 자신감이란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높은 보수를 받는 위치로 승진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동등한 심지어 나은 교육을 받고서도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궁금하다면 관심 가지고 관찰해보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자신감의 가장 큰 장점은 전염성이 있다는 건데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극하고 영향을 미친다. 잠들기 전에 자신감 넘치는 생각을 하라. 이 자신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잠들기 전에 자신감이 넘치는 생각으로 마음에 양분을 주는 거예요. 성공과 부, 좋은 결과에 대한 행복하고도 설레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런 생각들을 일종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잠재의식은 우리를 위해서 충실하게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 준비를 해요. 내일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상상해 놓음으로써 그 전날 밤에 통제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소리내어 다짐하면 자신감이 커진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명령의 법칙 있잖아요. 이걸 실천해 보기를 적극으로 권한다고 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하루에 최소 5분씩 소리를 내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짐과 선언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카드나 메모지에 다짐을 적어 놓고 한창 분주한 낮 시간에도 틈틈이 들여다보도록 한다. 성공과 자신감, 완벽한 성과를 확신하는 선언문을 최소 하루에 한 번, 15번씩 글로 적어보자. 이렇게 해서 잠재의식 속에 그러한 생각을 더욱 단단하게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다. 상상력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라. 지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 글의 저자는 마음속으로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되뇌이곤 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일이 영 익숙해지지 않으면, 즉 목표 실현에 대한 확신이 의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바라는 결과를 실제 그림으로 그려서 매일 볼 수 있는 것에 고정시켜 두는 것도 좋다. 제가 그래서 비전 보드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운 방법은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글리치 응원단 채널에 많이 와주세요. 장점을 살려줘라. 자신의 자신감도 키우고 타인의 자신감도 함께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있다.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으며 상대방이 가진 장점을 살려주는 것이다. 사업에 실패해서 시리에 빠진 남편을 아내가 매일같이 자신감을 찾도록 격려해서 재기에 성공시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칭찬의 위력. 칭찬을 해줄 때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발휘되는지 목격한 적이 있다. 부부와 5 자녀가 사는 행복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였다. 나는 명랑하고 예의 바른 5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다.
요즘같이 자녀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어쩌면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요? 부인은 수줍어하면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남편이 바로 비결이에요. 아이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잘 어울릴 수가 있단 말이지. 처음에는 속으로 반신반의했지만 아내의 말에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정말로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곧 이어 야외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진지하게 칭찬의 말을 건넸다. 여보, 당신의 불 만드는 솜씨는 최고예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세상에 불 지피는 걸 가지고 만든다고 하네. 그런데 그 말은 정말로 효험이 있었다. 남편은 마치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처럼 멋진 불꽃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만약에 그가 불을 지피다가 실수를 했어도 아내는 결코 핀잔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우리 남편 꼭 소방수 같죠? 그 가족이 그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자신감은 은밀하게 불러일으켜라.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선언해보자. 글리치,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당신이 성공해서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당신이 거둘 성공은 크고도 강력하며 절대 억누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곱절로 키워라. 여기에 발산과 흡수의 원리가 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타인을 향해 발산한 것은 곱절로 흡수하게 되어 있다라는 진리에 따라서 누군가를 향해서 자신감을 북돋는 언급을 했다면 곧 자신을 향해서 자신감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진정한 능력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자신감은 일종의 습관처럼 몸과 마음에 단단히 벨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감이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성공과 부가 성큼 다가오게 될 것이다. 챕터 15번입니다. 당신의 매력을 발산하라. 제임스 베리경은 매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소용이 없다. 매력과 부의 관계. 그런데 도대체 매력하고 부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확실하게 대답하겠다. 모든 면에서 관계가 있다.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조화이기 때문이다. 신체와 마음, 대인관계, 일터의 분위기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조화를 원한다. 조화는 부와 성공을 위해 갖춰야 할 첫 번째 필수 조건이다. 그렇다. 바로 매력은 조화이고 조화는 그대로 부를 끌어들인다. 매력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맥거리 월스는 저서 매력에서 이렇게 말했다. 매력이란 특정 연령에 속한 것이 아니다. 늙었거나 젊었거나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이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매력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다. 매력이란 대부분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드물게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매우 오랜 여운을 남긴다. 사실 매력이란 모든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으며 발산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매력은 아름다움과도 같아서 그 사람의 눈 속에 드러나기 마련이며 노력한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다.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개발하고 표현하고 누릴 수 있는 매력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 번째는 정신적, 정서적인 매력이고 두 번째는 신체적인 매력이다. 정신적, 정서적 매력. 매력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목사로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어느 여름날 젊은 여성이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에 나는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이 여성은 모델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수강생들에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삶을 살 것과 경험한 모든 일에서 반드시 배울 점이 있음을 가르쳤다. 정신적인 매력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말하기 때문이다. 매력은 친절이다. 정신적, 정서적인 매력은 기본적으로 친절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친절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람은 일종의 감정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기분이 달라지고 용기가 솟아나기도 한다.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된다.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적절한 말을 해주는 것이 좋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은 칭찬을 할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안다. 칭찬의 말이나 행위를 감사의 간단한 표현과 함께 품위 있게 받아들인다. 아무리 하잘것없는 일이라도 상대방이 칭찬해 준다면 뭐 그까짓 걸 갖고 그래요 라고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뻐요 라고 말해보라. 신체적 매력. 전문가들은 인간이 신체적인 특징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한 인상은 처음 만나는 20초 안에 결정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매력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 매력이란 건강하고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꾸는 것을 뜻한다. 목소리 톤이나 옷차림, 화장법, 머리 스타일, 장신구 등이 모두 신체적인 매력을 만든다. 신체적 매력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매력적이고 성공한 여성인 메이 로랜드는 인기 작가이자 연설가이며 교육자이다. 그녀는 정신적, 정서적인 매력을 개발하는 데 평생을 보냈지만 신체적인 매력의 중요성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틈날 때마다 이렇게 다짐하곤 한다. 나는 젊고 강하며 건강하다. 내 몸이 그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여행지에 갔다가 노부부가 매력적으로 춤을 추는 광경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악이 흐르고 높다란 천장 아래 꽃으로 꾸민 아름다운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노부부의 매력에 넋을 잃고 있었다. 신체적인 매력에 나이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근사한 일이 아닌가. 매력의 무한한 가능성. 당신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매력은 진정한 열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준다. 세상은 두 가지 차원의 매력을 발전시킨 사람에게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 금전적 소득, 존경과 애정. 이것이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에게 보답할 것을 확신한다면 과감하게 두 가지 매력의 본능을 발휘해보자. 부의 법칙 16장입니다. 긍정적 사고로 빚에서 벗어나라. 빚과 부의 사고 습관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빚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경제적인 성공의 밑거름을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빚을 남용하거나 과용하면 부채와 경제적 실패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 분노와 공포가 빚을 만든다. 공포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빚은 결코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빚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포나 분노, 비난과는 거리가 먼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불평이 빚을 만들고 감사가 부를 부른다. 매사에 불평만 늘어놓는 것, 특히 남에게 꾸거나 꾸어준 돈을 놓고 불평하는 것은 불쾌하고 불필요할 뿐더러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다. 그러한 부정적 습관은 영원한 빚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경제적 파멸을 초래하기도 한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만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반면 감사의 마음가짐은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필요를 유지하게 해준다. 의도적으로 크게 생각하라. 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지금 가장 훌륭하고 선량하며 부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을 나한테로 끌어들이고 있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외상거래보다는 크레딧 카드를 말하는 거죠. 현금 지불을 택함으로써 빚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하려면 빚에 대해서 꼭 기억할 만한 유쾌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당신이 빚을 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당신을 믿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선언문이 또 나옵니다. 좋은 날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풍요로운 날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부의 법칙 17장입니다. 부의 사고로 건강을 되찾아라.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바로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른 어떤 복도 소용이 없다. 건강해야 나머지 복들도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다. 부조화가 질병을 일으킨다. 부의 사고 습관이란 조화롭게 생각할 줄 안다는 뜻이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 몸의 조화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낳는다. 짜증내고 다투는 등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면 결국 몸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한다. 우리 몸은 매우 민감한 기관이라서 생각과 감정, 오가는 말에
정밀하게 반응한다. 마음가짐이 치유 능력을 발휘한다. 어떤 가정주부가 마음가짐을 바꾼 후에 달라진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쓸개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무려 12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게다가 다른 병까지 겹쳐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다. 온갖 치료를 다 받아보았지만 효과를 볼 수 없었고 고통은 계속되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거의 지칠 대로 지쳐 있던 무렵 부에 관한 강연을 듣게 되었다. 치유가 아닌 부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나는 질병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었다. 처음엔 통증이 다소 감소할 뿐이었지만 남편과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의욕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쓸개는 물론 다른 질병까지 말끔히 낫게 되었다. 암의 정서적 요인.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거나 잃은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부정적인 마음 상태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암을 증오의 질병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암에 걸린 환자들 대부분이 증오의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으며 그러한 정서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암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행복이 치유한다.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한 가정이 있다. 그 집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질병이나 결핍, 경기 불안 등 부정적인 화제는 결코 입에 올리지 않았다. 늘 행복하고 즐거운 대화만을 나누려고 노력했다.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집안은 행복하고 건강하며 사랑이 돈독한 가정이 될 수 있었다. 치유의 기본은 용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가 모든 치유의 근본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중풍에 걸린 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다. 우리들은 모두 타인과의 화목과 조화를 위해서 용서라는 간단한 방법을 매일 사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누군가를 향해 적개심을 갖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용서의 선언문을 매일 소리내어 읽어보자. 나는 누구를 완전히 용서한다. 누구를 내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보낸다. 미움이 떠나간 자리에는 평화와 안녕과 건강이 자리할 것이다. 계속해서 용서할 것들을 다짐하면 언젠가는 과거의 상처에 관련된 모든 일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었을 때 용서의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당신은 그 모든 병적인 생각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노를 다스려라. 누군가 불화를 겪고 있다거나 과거의 불행한 일로 인해 아직도 분노가 삭고 있지 않다거나 금전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마음속에 분노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한 감정은 가진 방법을 통해 점점 더 합리화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성공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법. 필사적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어떤 부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요 현상이 계속 왔대요. 그래서 왜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는지 상담을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녀에게 여백의 원리를 말해주고 감량에 성공하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했대요. 그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불화를 일으켰던 어떤 친척을 용서하지 않고 아직도 미움을 간직하고 있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친척을 용서하고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했대요. 그 후로는 계속 다이어트 성공하고 일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력을 통해 건강해진다.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 주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정한 다음에 그것을 마음속으로 그려야 한다. 마음속에 심은 이미지로 다이어트한다. 온갖 다이어트 방법을 다 동원하고도 체중 감량에 실패한 사람이 상상력의 위력을 전해 듣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곰곰이 돌아본 그는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기가 비만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진 이미지가 현실을 통해 본래 체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건강하고 날씬하며 활력 넘치는 사업가의 사진을 잡지에서 오려낸 후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조용히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을 그 모습으로 가득 채웠다. 또한 그런 종류의 사진을 2장 오려서 지갑 속에 넣고 다니다가 틈날 때마다 들여다봤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무려 15kg을 감량해냈고 다시는 체중이 불지도 줄지도 않았다.
현재 그는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사진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다. 금연도 할 수 있다. 상상력을 통해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적용한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그들은 담배를 딱 끊거나 끊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대신에 더 이상 피울 수 없을 정도로 담배 맛이 고약해졌다고 상상하기 시작했다. 담배에 불을 붙일 때마다 그런 상상을 계속했다. 알코올 중독도 극복할 수 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알코올 중독까지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한 그룹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배우자가 술 끊는 광경을 상상하는 방법을 사용했대요. 배우자가 완치된 모습을 끈질기게 상상할수록 실제로 상태는 점차 호전됐고 마침내 음주에 대한 욕망에서 풀려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8장입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라. 어떤 사업가가 최근에 내게 부에 관한 책을 몇 권 선물로 보내면서 켈빈 쿨리지가 남긴 말도 함께 동봉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내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재능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무용지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 교육도 대신하지 못한다.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 인내와 결단력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무슨 일이든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끈기, 이 한마디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앞으로도 해결할 것이다. 좌절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할 때 성공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끝났을 때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내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재능도 대신하지 못한다. 인내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 인내의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라. 그런 사람들일수록 실패 직면에서도 인내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실패를 겪는다 해도 그들은 목표를 향해 인내하고 결국 원하는 바를 달성해낸다. 쟁기는 씨앗을 심기 위해 땅을 파 일구는 데 쓰이는 기구다. 인내는 성공을 가로막는 실패의 마음가짐을 파 일구어 성공의 씨앗을 뿌리내리게 해주는 마음의 쟁기이다. 실패에 무릎 꿇지 말라. 사람들은 겉모습에 너무 쉽게 무릎을 꿇는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실패에서 성공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찰나에 힘없이 백기를 들곤 한다. 인내라는 말은 포기하기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끈질기고 확고하게 지탱해 나간다 라는 뜻도 된다. 시리에 빠져서 더 이상 기대할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 이렇게 다짐해보자. 나는 포기하기를 거부한다. 승리가 내 앞에 다가올 때까지 확고하고 끈질기게 버틸 것이다. 실패와 한계의 불모지를 승리와 부의 마음가짐을 연장으로 하여 끈질기게 일구어야 하는 것이다. 부와 성공을 현실로 만들려면 크게 생각하고 큰 것을 기대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된다. 꿈을 쫓는 사람만이 꿈을 잡을 수 있다. 실패는 성공의 시작이다. 이 저자는 몇 년 동안 한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내는 원고마다 거절을 당했대요. 그 뒤 몇 달 후 몇 부의 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므로 결국 가슴 아픈 퇴짜의 경험은 더 큰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신호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잡지에 글을 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책을 써야 할 때가 온 것이었고 쓰라린 원고의 퇴짜는 더 큰 성공을 위한 시작이었다. 부의 사고 습관은 원고가 퇴짜 맞은 건 목표를 더 높이라는 신호일 뿐이야 라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나를 부추겼다. 실패를 뒤집어 보면 성공이란 말이 있다.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는다. 지속적인 성공은 끈질기게 포기를 거부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어떤 난관 앞에서도 인내하라. 난관이 닥칠 때 성공을 기대하며 끈질기게 인내해야 한다. 험난한 장애물을 만났을 땐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실패와 좌절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실패와 좌절이 인내를 방해할 때마다 극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둔 인물들을 떠올려보자. 토스카니니는 심한 근시여서 연주할 때 악보조차 볼 수 없었다. 호모와 밀턴은 시각장애자였고 월터 스콧 경은 몹시 병약했다. 베토벤은 귀머거리였고 도스토예프스키와 모파상은 간질 환자였다.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쓰지 못했다. 학기와 산업기 할 것 없이 어떤 분야에서든 마찬가지다.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일수록 교육 수준과 재능보다는 엄청난 인내력을 발휘한 인물들이 많았다. 그들은 결코 포기를 몰랐기 때문에 어떤 실패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라. 어디에 있었느냐 또는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느냐를 스스로 문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인내하면 못할 일이 없다. 어느 누구든 인내하지 않으면 어떤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 성공을 향해 용기를 갖고 인내한다면 교육 수준이나 배경, 재능, 돈, 명예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내란 성공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 하겠다. 케빈 콜리지는 인내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패가 인내력을 실험하려고 할 때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성공이 임박해 있다는 신호로 여기면 된다. 실패가 인내력을 시험하려 할 때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성공이 임박해 있다는 신호로 여기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성공을 향한 열망의 자극제로 삼을 때 그토록 염원하던 목표는 현실로 성큼 다가올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부의 법칙 이야기가 다 끝이 났습니다. 책은 별로 이렇게 두꺼운 책도 아닌데 그래도 다 읽으니까 참 마음이 뿌듯하네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시느라고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멋진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찬란하게 빛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그레이트 라이프 치어리더 글리치였습니다.